안녕하세요. KLP 코리아 연구원 K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요청 주셨던 시계 중 하나인 파텍 필립 노틸러스 스타일의 시계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오늘 디자인의 모티브가 되는 파텍 필립의 노틸러스는 1976년 전설적인 시계 디자이너 제랄드 젠타가 설계한 모델로 선박의 현창에서 영감을 받은 팔각형 베젤과 가로 줄무늬 다이얼이 특징인 시계입니다. 드레스 워치에 특화되어 있던 파텍 필립이 처음으로 선보인 스포츠 워치이기도 한데요. 출시 이후 거의 5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시계 마니아들 사이에서 가장 갖고 싶은 시계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립에 앞서 시계 조립 컨텐츠는 특정 브랜드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부품을 직접 골라 나만의 시계를 조립하는 취미 컨텐츠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립에 사용한 부품입니다. 무브먼트는 언제나 그렇듯 NH35 무브먼트를 사용하였으며 케이스, 다이얼, 핸즈, 스트랩은 모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각 부품의 구매 링크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추가로 새롭게 알려드릴 공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디코인데요. 로디코는 시계의 미세한 먼지를 제거하거나 핸즈와 같은 작은 부품을 다룰 때 사용하는 점토와 같은 공구입니다. 일반적인 점토와 다르게 수분이 없고 점성이 적절하여 사용 후 잔여물이나 기름기가 남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시계 공구로 유명한 브랜드인 베르종의 로디코를 사용하였습니다. 로디코는 하나의 덩어리로 오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소량만 떼어 면봉에 감싸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로디코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후 조립 과정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브먼트의 용두를 당겨 시간을 정지 후 다이얼의 방향을 맞춰 무브먼트에 결합해줍니다. 다이얼을 결합 후 용두를 돌려 12시를 세팅합니다. 용두를 돌려 날짜가 돌아가는 지점에 딱 멈춘 후 핸즈를 조립해야 합니다. 이제 핸즈를 조립합니다. 핸즈를 조립할 때 이번에 새롭게 보여드리는 로디코로 조립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디코는 접착 성분이 있어 핸즈를 집을 때 사용하곤 합니다. 이처럼 로디코를 사용하여 핸즈를 집고 워치 핸즈 프레스로 눌러줍니다. 아직 공구를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다면 핀셋보다는 로디코를 이용하여 핸즈를 집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손질되지 않은 핀셋으로 핸즈를 집을 시 핸즈에 기스가 날 수 있으며 조립 과정 중 힘 조절을 못하면 핸즈가 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침, 분침 조립을 완료하였다면 시계를 돌려 각 핸즈별로 수평이 맞는지 정각을 가리키는 각도가 맞는지 24시간을 돌려 날짜가 잘 넘어가는지 확인해 줍니다. 조립 과정 중에 핸즈에 이물질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로디코를 이용하여 제거할 수도 있지만 로디코가 없는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핀셋에 부드러운 천을 감싼 후 핸즈가 조립된 상태라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핸즈를 살살 닦아줍니다. 이렇게만 하여도 핸즈에 묻은 이물질을 없앨 수 있으나 힘 조절이 어려워 핸즈가 휠 것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핸즈를 부드러운 천에 올려둔 후 장갑을 낀 손으로 살살 문질러 줍니다. 보통 조립 전 핸즈가 지저분하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닦은 후 조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초침을 조립해 줍니다. 초침은 12시 방향을 맞출 필요가 없으며 원하는 방향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평과 각도를 검사하면 핸즈 조립이 마무리됩니다. 간혹 조립 후 핸즈를 보면 수평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평이 맞으면 가장 좋지만 핸즈 조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수평보다는 각 핸즈가 서로 닿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소한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 시계는 잘 작동하기 때문에 처음 도전해 보신다면 수평을 맞춘다기보다는 각 핸즈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24시간 잘 돌아가게만 만들어 주셔도 성공입니다. 만약 핸즈를 검수하다가 서로 부딪힌다면 핀셋으로 핸즈를 살짝 조정하여 최대한 수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시침이 살짝 들려 있어 핀셋으로 눌러 주었으며 분침은 살짝 내려가 있어 핀셋으로 들어서 조정한 것을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케이스와 결합해줘야 할 차례입니다. 케이스와 결합 전 다이얼과 핸즈의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에어블로우와 붓을 사용하여 먼지를 제거할 수 있으며 로디코를 이용하여 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먼지를 제거하였다면 케이스와 결합합니다. 용두를 용심에 끼워준 후 용심의 사이즈를 측정해야 합니다. 순정 용심을 무브먼트에 꽂아주면 보시는 것과 같이 길게 빠져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 사이즈에 맞춰 용심을 잘라줘야 합니다. 자를 만큼의 길이를 측정 후 용두를 제거한 다음 용심을 잘라줍니다. 용심을 자른 후 사포로 자른 단면의 거친 부분을 살짝 갈아준 후 용두를 결합해줍니다. 제작된 용두를 무브먼트에 꽂아줍니다. 용심의 길이가 알맞은지 확인 후 케이스백을 닫기 전 먼지를 제거합니다. 이후 케이스백을 닫아주면 조립이 마무리됩니다. 노틸러스 스타일의 커스텀 시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NH35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한 조립이라 기본적인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대부분 원형 케이스의 시계만 조립했기에 팔각 베젤이 사용된 사각에 가까운 디자인의 시계라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노틸러스 시계를 검색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청색과 녹색의 다이얼이 줄을 이루는데 저는 여름을 대비하여 민트 컬러로 다이얼을 구비해 보았습니다. 여름에 포인트로 착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 이번 여름이 기대되는 시계이기도 합니다. 민트 컬러가 어색하면 나중에 화이트나 티파니 블루 컬러로도 커스텀을 해볼까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원하시는 디자인의 모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